자, 이번 영상은 또, 완전히 이 전문가님은, 신탁 방식에, 하면 안 된다. 이는 크나큰 문제가 생긴다. 예. 그래서 그 지적을 하는 영상인데요. 그 영상을 한번 보고, 여러분도 또 한 번 또 생각해보고 해야 됩니다. 이 전문가분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. 한번 들어보죠. 한 3분 분량인데요. 이슈가 좀 많죠. 저 같은 사람이 있는 재건축 조합은 저는 신탁 방식을 극렬히 반대할 거예요. 왜냐면 신탁 방식은 PF 방식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. 구조를 보면 그 신탁 쪽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가는 방식이 PF 방식하고 흡사해요. PF 방식에 이제 그 장단점이 있죠. 거기는 개발 사업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이익을 내고 빠져나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. 신탁사가 손해볼 일이 없어요. 재건축을 하면 내 땅을, 내 그 자산을 신탁을 해놓고 거기에 기간이 길어지거나 안 됐을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걸 전부 내 땅에서 빼가는 구조예요. 또 하나는 그 PF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거기는 신탁사는 일정 수익률을 요구를 해요. 통상 4%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공사비나 그 재개발, 재건축하는 비용의 4% 정도를 수익을, 확정 수익을 요구를 해요. 1000세대 짓는데 뭐 그 5천억 정도다. 그럼 250억이잖아요. 250을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럼 1000세대, 각 세대당 2,500만 원을 부담해 줘야. 자, 이 부분이 또 저하고 동감을 하는데요. 이 공사비의 4%, 5%, 물론 그 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.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재개발, 재건축하는데 대규모 대출을 일으키는 그 이자율이 물론 높습니다. 예, 높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탁사들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다.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추후에 말씀 드릴 건데, 제가 직감이 정식으로 되면은 그걸 오픈을 하는데, 어떤 공사를 쭉 진행하다가 그 시행자도 모르는 어떤 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어수선하다든지, 그래서 공사가 도장을 안 찍기 때문에 지연된다든지, 또는 어떤 암벽이 생각 못한 게 나타나서 이런 또 지연이라든지 돌발 사항이 나타나면은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?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. 예? 그래서 이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죠. 5천억이면은 얼마입니까? 5%에도 250억이죠. 250억을 한번 나눠보십시오. 예. 각 세대당 돈을 얼마나 부담하는지요. 이게 또 제가 지난번 영상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한번 더 들어보죠.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요. 각 집별로. 그 분양가가 오르든지 분담금이 오르든지 이런 효과예요. 그마저 또 길어진다. 사업기간이 주민들 간에 이견이 많고 동의가 안 돼서 길어지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. 왜? 이자율도 높거든요.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건설사가 시공보증이나 책임보증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거기서 갖고 오는 자금들은 일반 그 대출 금리예요. 예전 같으면 3%, 4%대. 근데 PF 금리는 어떻게 되냐면 7%, 8%, 6%대부터 낮게는 가는 데도 있는데 거의 금리 차가 2배예요. 그 비용을 온전히 조합원들 자산에서 빼나가는 거예요. 근데 요즘에 이제 자, 여기 포인트가 됩니다. 이 PF의 이율이 높아요. 6%, 7%인데 이게 다 조합원들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게 돈입니다. 그래서 이게 조합 방식을 선호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. 더 한번 들어보죠.
최근에 조합 관련해서 뭐 비리나 이런 문제들이 전문가가 없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합에 대한 그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. 신탁사들 있죠. 뭐 한국토지신탁이나 뭐 좀 신탁사들 많이 있잖아요. 그런 신탁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재건축이나 이걸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중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조합 설립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단점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. 그런 거는 조금 신중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선택하시는 게 맞다. 그리고 그 국토부나 이쪽에서도 지금 신탁사들이 진행했을 때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그걸 또 바꿔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거는 그 조합원들이 실제 자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가셔야지 잘못하면 진짜 다 잃는 수가 있어요.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라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. 자, 마지막 멘트 여러분 들어보셨죠? 예? 신중하라는 겁니다. 이분들이요, 신탁 방식은,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. 어쨌거나, 어서어서 된다. 이거 아닙니다. 신중하게 신탁 방식을, 하셔야 된다는 또, 영상을, 제가 또 확보를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론 조합원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. 예, 그리고 그 임원진들이 어떤 그 추진력 또는 협상력, 그 다음에 설득력, 그다음에 임원들의 어떤 그 박식하다 할까요? 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도 이런데 정말 꼼꼼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. 이거 그렇지 않으면요, 조금 전에 전문가가 말씀한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들어보죠. 한 번 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이게 이 영상이 일단 이 영상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? 댓글을 먼저 한번 보시고, 자, 댓글 8개가 나와 있는데요. 2년 전입니다. 투자를 직접 하고 그 경험을 나누시고 빠르고 유익한 정보, 이것도 뭐 안 들어오고요. 2년 전에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. 2년 전 6개월 전 부동산 관련 종사들은 다 신탁 방식을 반대하겠지. 자기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으니까요. 이렇게. 예, 참 그렇습니다. 이분은 조합이 공부하고 직접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문제는 잘 안 하는 게 문제인데 조합은 임원들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. 신탁법이 바뀌었는데 내 집을 신탁하지 않는데,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? 신탁법이 바뀌었는데 내 집을 신탁하지 않는데. 자, 다음 분은 6개월 전인데 그렇게 좋다는 조합 방식이 왜 욕을 먹습니까? 뭡니까? 빌딩 신 같은 사람이 소유자로 가만수만 있으면 조합에 유리하겠죠. 근데 현실은 뭐 슈퍼 사장, 고물 사장, 회사원 자영업장 소유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수천억 토목 사업의 시행을 어떻게 합니까? 중간에 정비업체가 도와주도 그냥 도와주는 것뿐. 시행사, 뭐 이분도 말씀, 맞는 말씀인데, 이런 또 이분은 이제 신탁을 선호하는 조합원끼리 싸우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게 훨씬 낫다. 또 이분은 신탁은 범죄다. 7시간 전에 나온 거네요. 예, 제가 이 영상은 6월 5일입니다. 예,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조합과 신탁의
방식 가지고 요즘에 이슈가 좀 많죠. 저 같은 사람이 있는 재건축 조합은 저는 신탁 방식을 극렬히 반대할 거예요. 왜냐면 신탁 방식은 PF 방식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. 구조를 보면 그 신탁 쪽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가는 방식이 PF 방식하고 흡사해요. PF 방식에 이제 그 장단점이 있죠. 거기는 개발 사업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이익을 내고 빠져나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. 신탁사가 손해볼 일이 없어요. 재건축을 하면 내 땅을, 내 그 자산을 신탁을 해놓고 거기에 기간이 길어지거나 안 됐을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걸 전부 내 땅에서 빼가는 구조예요. 또 하나는 그 PF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. 거기는 신탁사는 일정 수익률을 요구를 해요. 통상 4%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공사비나 그 재개발, 요 재건축하는 비용의 4% 정도를 수익을 확정 수익을 요구를 해요. 1000세대 짓는데 뭐 그 5천억 정도다. 그럼 250억이잖아요. 250을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럼 1000세대 각 세대당 2,500만 원을 부담해 주대요. 각 집별로. 그 분양가가 오르든지 분담금이 오르든지. 자, 이 부분이죠. 예, PF 방식과 유사하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, PF는 신탁이 아니고 어떤 그 조합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겁니다. 예, 빌려와서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 거고, 이 신탁사도 자기의 나름대로 은행에 돈을 또 빌리는데 PF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. 똑같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도 이 신탁사는 4%의 뭐 공사비 때로는 뭐 다른 또 그 비용에 뭐 또 산정하는 데가 이제 이분도 저는 동감합니다. 그 우리가 공사비가 얼마 될지는 몰라요. 인건비, 자재비 뭐 엄청 뭐 오르는데 기론하고 신혼 우정하고 5천억이 든다 합시다. 예? 지금 평당 건축비가 얼마입니까? 예. 한 평당 1,000만 원이 넘는데, 예. 예? 20평이면 얼마입니까? 2억? 그죠? 곱하기 10세대면 얼마입니까? 20억이죠? 100세대면 200억이죠? 무시 못합니다. 그 돈을 4%, 5%를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, 이 사람들이. 그리고 절대 손해볼지는 안 합니다. 예? 예, 다시 한번 들어보죠, 이분. 그리고 그 수수료를 가져가죠. 가면은 여기 자막에 나와 있죠. 분양가가 오릅니다. 예? 우리가 분담금이 오르든지 분양가를 오르든지 아시겠죠? 예, 들어보겠습니다. 이런 효과예요. 그마저 또 길어진다. 사업기간이 주민들 간에 이견이 많고 동의가 안 돼서 길어지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. 왜? 이자율도 높거든요.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건설사가 시공보증이나 책임보증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거기서 갖고 오는 자금들은 일반 그 대출 금리예요. 예전 같으면 뭐 3%, 4%대. 근데 PF 금리는 어떻게 되냐면 7%, 8%, 뭐 6%대부터 낮게는 가는 데도 있는데 거의 금리 차가 2배예요. 그 비용을 온전히 조합원들 자산에서 빼나가는 거예요. 자,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? 우리가 어떤 일이 쭉 하다 보면은, 자재가, 우리가 원하는 자재가 왜 안 들어오고, B급, C급이 들어옵니까? 우리는 A급을 선했는데, 주방 쪽은, 예를 들어서요. 아니, 이 시공사가, 우리 집안의 지하에 어떤 암벽이 있어서, 공사가 연기가 되겠습니다. 예, 한 1년 정도 이러면은 그 기간 내, 아까 주방에 자재 이야기를 했죠. A급을 원했는데, 예, 브랜드 있는 주방 기구를 원했는데, 이름 없는 브랜드의 주방의 그 비품이 아니죠. 주방 기구들이 들어왔다. 써서 하죠. 그러면 당연히 또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? 그 연기되는 부분에 이자
어마어마합니다. 예? 조금 전에 이 또 전문가님이 시공 보증하고 책임 보증 이렇게 다 해줍니다.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PF 자금 못지 않습니다. 6%, 7% 이자 어디입니까? 여러분, 조합 방식은 뭔지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안 돼. 시공사, 응? 지금 당신들을 뭐 하는 거냐? 이렇게 어떤 뭐 할 수가 있지만은도 신탁 방식도 두 가지 지금 말씀드렸죠? 신탁사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거하고 대행 맡기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는 부분이 시공 책임 또는 시공 보정 또 책임 보정으로 이 사람들은 이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 부담이 생긴다는 겁니다. 예, 더 들어보죠. 근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조합 관련해서 뭐 비리나 이런 문제들이 전문가가 없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합에 대한 그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. 신탁사들 있죠? 뭐 한국토지신탁이나 뭐 요즘 신탁사들 많이 있잖아요. 그런 신탁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재건축이나 이걸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중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조합 설립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단점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. 그런 거는 조금 신중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선택하시는 게 맞다. 그리고 그 국토부나 이쪽에서도 지금 신탁사들이 진행했을 때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그걸 또 바꿔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거는 그 조합원들이 실제 자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가셔야지 잘못하면 진짜 다 잃는 수가 있어요.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라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. 자, 이거 이제 클로징 멘트인데요. 이제 마지막 이분의 말씀은 신중에 신중을 하라는 겁니다. 다 읽는다라고 이야기하시죠. 이분 참 저도 클로징 멘트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. 참 힘듭니다. 예, 신탁 방식 아무나 그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? 소유자 여러분, 신탁 방식으로 하느냐, 조합 방식으로 하느냐,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정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진짜 제가 누누이 신중에 기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? 야, 이거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. 여러분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. 이 영상 많이 또 부어 날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재건축 조합 방식이냐 신탁 방식이냐, 이분은 뭐 한 2년 된 것 같는데요. 2년 전 같는데 이게 또 중요하죠. 신중에 신중하라는 말씀입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다음에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공유해야 되고 또 저한테 또 메일로 또 넘겨주신지 아니면 카페를 언젠가는 오픈하겠죠.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. 자, 고맙습니다.